네, 너무 쓴소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연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지금부터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조계종을 방문했습니다. 영상 확인합니다. 대선 이후로 매년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이때마다 헤어스타일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네요. 또 11월 1일 날 여기 방문하셨습니다. 혹시 저랑 그때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큰 변화들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사퇴하시고 한 당을 또 이끄시다가 새로운 창당을 하시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수상이라고 하는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은 결코 아니지만 정권 교체를 이루고 변명보다는 제가 볼 적에 정무방소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뭐가 없어, 방소가 없어. 이 방소라는 것은 동서남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뭐 미적부처럼 공식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해온 행위는 정치적 행위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구차하게 탈당에 대한 변명 이런 거 저는 뭐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저 쓴소리를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 온몸을 던져서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 바라는 일 조금이나마 이루어야 되겠다. 네, 심규선 대기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큰 스님께서 네.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정치 좀 잘하라 이렇게 꾸짖음을 주는 것 같네요. 너무 쓴소리라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신선하다고 네. 봅니다. 지금 사실 네. 우리 사회에 네. 큰 어른이 없어요.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입문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정상적이고 네. 무게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 다 가시고 이제 네. 종교계시니까 또 저런 말씀을 하시겠죠. 네. 저는 저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고 더 부각되고 정치인들이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쓴소리가 아니다. 네. 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게 쓴소리를 내놓은 이후에 너무 쓴소리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여 변호사님, 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구차하게 탈당에 대한 변명 이런 거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전곡을 찌르셨죠. 네, 그 안철수 전 의원의 전 행보를 보면요, 계속적으로 어떤 소신도 없고, 네, 그다음 어떤 자기의 철학도 없는 것이 보인 적이 많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탈당을 물론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당을 창당했는데 이 자성스님이 보기에 이것도 어떤 약간의 변절로 보이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당신 말에 책임을 져라.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네.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방향을 바꿀 때는 분명히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지 말라. 네. 차라리 사과를 하라. 그 취지로 보입니다. 자, 저 자리에요. 자, 이제 안철수 의원 그리고 한상진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인데 늘 지난 일주일 사이에 관심을 가졌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유봉수 기자. 네. 윤여준 전 장관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수락했다고 공식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보이지 않네요. 네, 일단은 열감기가 심해서 네. 창당 발기인 대회 전날 입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네. 일주일째 공식 행사에는 불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직접 병문안을 다녀왔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일주일째 이게 길어지면서 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장 관전 포인트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이 국민의당 이 관련해서 기획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회의에 참석을 할 것으로 지금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 참석 여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당 발기인 대회 때도 참석하지 못했고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영입될 때는 기자회견 때도 나오지 못했고 이후로 모든 일정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괜한 억측을 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건 많은 분들이 이 인터뷰가 좀 찜찜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수락했다니까 2단계 넘어섰다고 좀 이해가 됩니다만 재작년 3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김한길 대표와 함께 합당 그리고 공동 창당을 얘기했던 시절에 나왔던 거잖아요. 네. 굉장히 뼈아픈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경향신문 인터뷰 굉장히 격정 토로를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그때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통합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야 이자라는 표현을 썼죠. 이자가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당시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던 아주 깨끗한 이미지와는 굉장히 달랐는데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 이건 어떻습니까? 네, 나한테 그렇게 수도 없이 새 정치를 다짐하더니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 아카데미상을 줘야 된다라고 비꼬기까지 했었는데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창당에 전격 합의가 됐었는데 공식 라인을 배제하고 논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그때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배신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기억하시죠? 그 왜 윤여준 전 장관이 멘토라면 나에게는 300명쯤 멘토가 있다. 이제 네. 그런 워딩들 때문에 또 이제 그 감정도 많이 틀어진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요. 보통 이제 70대가 된 이후에 이런 경험과 감정을 갖게 되면 웬만해서 다시 참 하기 어려운데 어쨌건 윤여준 위원장이 이제 참여를 한다면 크게 뭔가의 변화를 보았다고 짐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게 바로 저는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인데요. 네. 정치고 그 모든 게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떤 이념의 차이라든가 이런 걸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 그러니까 멀리는 DJ, YS 이런 거부터. 네.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 3당에 지금 뭐 서로 진보냐 보수냐 놓고 싸우지만은 네. 지금 그거는 겉으로 내세우는 거고요. 사실은 사람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사들이 어떤 자기 이념이 많이 뚜렷하다. 이념으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정치, 이게 네. 빨리 청산돼야 되는데 네. 계속 책사들은 사람을 따라다닌다. 네. 그런 느낌을 갖네요. 자, 2000년 전 전국 시대에 옛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누가 가장 알아줄까? 그러니까 누구나 30대, 40대 이 젊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꿈을 꿀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우리 2016년의 정치 현상은 70대 원로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위에 갔다. 김무성 대표가 직접 그런 얘기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네. 윤여준 장관도 이번이 마지막 그 어떤 자기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적인 나이로 볼 때도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달리 또 볼 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네. 윤여준 장관이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재로서 예단을 불허하는데 네. 이건 현장 기자들이 좀 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진짜로 무슨 딴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아픈 건지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전국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기자들이 확인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하려고 저희 이제 취재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윤여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 옆에서 사모님이 그런답니다. 아니 몸도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전화를 계속 받느냐라고 하는 사모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로 보아 건강이 좋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일주일째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 정도인지는 진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좀 전화를 더 돌리고 현장에도 가보고 그래야 되겠네요. 국민의당에 지금 대변인 제도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이런 혼란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언론과의 어떤 소통 창구 같은 것도 빨리 마련해서 저런 문제 같은 경우는 추측이 아니라 빨리 결정을 아주 클리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유병수 기자. 진짜로 저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 쪽 취재할 때는 누구한테 전화를 겁니까? 저는 그 예전에 안철수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네. 저는 그 출입을 한 경험이 있어서 네. 저는 지금 박선숙 전 의원과 네. 통화를 가끔 하고요. 네. 보통은 그 탈당한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문병호 의원이나 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통화를 하는데 네. 윤여준 의원 같은 부분은 안철수 의원이 직접 만나고 직접 상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그 기획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제가 네.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윤여준 장관의 국민의당 알력설, 갈등설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갖고 있는 양대 의문점이 윤여준 장관 지금 뭐 하실까 한 가지와 대변인을 왜 임명하지 않을까, 왜 공보 라인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데 곧 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오늘 오랜만에 그리고 탈당 후 처음으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정치적 동지였었죠. 지금은 어떤지 셈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만남의 장면 저희가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노원 국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여러 가지 말씀 나누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그 말씀 나눌 여건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통화하고 그러니까요. 뭐 나중에 다 잘 되겠죠. 뭐 잘 돼야죠.
네, 기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뭐 별 내용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만 기억하시죠? 3년 반 전 수염이 덥수룩한 그 박원순 변호사, 안철수 교수와 당시 만났던 저 장면이 기억이 날 겁니다. 3년 반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입장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저 당시에는 그 지지율이 뭐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10배 이상 차이 나는 후보가 10배가 안 되는 후보에게 양보를 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양보, 뭐 이런 얘기가 들었었고요. 50%의 안철수가 5%의 예. 문재인에게 양보했다. 그거죠? 예,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나타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요. 또 네. 정치인 안철수가 또 탄생하는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됐는데요. 이후에는 또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대선에서 단일화 과정 등을 지나면서 사실상 그 아주 가까워 보였던 동지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경쟁자의 관계로 지금 변화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또 문재인 대표와 그 안철수 의원이 결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박원순 그 시장의 그 위치가 양쪽 그 중요한 야권 주자들의 중요한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당에서 떨어져 나간 안철수 의원을 상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노원구 행사에서 모처럼 만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처음 만났지만 별다른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야권 소식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